네, 안녕하세요. 송영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특히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연구의 배경 목적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고요.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매매 가격은 195% 정도 5년간 급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원인을 위해서 올라간 건지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반전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다시 급등하고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좀 고민시하였고요. 그러면서 금융규제, 세금 중과 이런 투기 억제책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을 규제하였고요. 가압책자들 계속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내놨습니다. 2020년 6월 6.27 대책 이후에 계속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 등 규제 지역을 서울 전체, 광역시 전체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DTI, LTV,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2020년 7월 7.10 대책으로 양세 출입세 중과 시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수요 억제, 규제 강화 정책은 실수요자 서민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가운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다시 수립하고자 했던 정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 수요 공급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가격 불안정은 전국으로 풍선효과처럼 퍼져나갔고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 본 연구 목적은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배경과 함께 시장에 미친 영향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평균 매매 가격 변동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연구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간으로 판정했고요.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시간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 내용에 따라 개발, 거래, 금융, 조세, 공급, 주거 안정 5가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을 한정하였고요. 범위를 수도권으로 소속한 이유는 이 지역이 한국의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위치한 각 지역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 시 가장 반응이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검토 및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유형, 그 목적과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현행 연구들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규제 또는 완화 대책에 따라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평균 가격으로 대표값을 수정하였습니다. 아파트 선정한 이유는 당연히 아파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아파트 가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부동산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서 대충 발표 후 당월과 다음 달 2월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이 변동 흐름으로 정책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이론 검토는 정책의 유형은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 그 통계 시스템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들 데이터를 보면 보시다시피 2017년, 2020년 2월까지 계속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고요. 2020년 이제 한 10월, 21년 10월부터 정체기로 좀 접어들기 전이었던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매 가격 또 이렇게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 좀 그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승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쭉 보시면은 26번의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내용은 정책 보이지가 않긴 하지만 세세한 거는 정식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연구 고찰은 표로 간단하게 배동찬 정지호가 2021년에 부동산 정책, 거시경제와 부동산 정책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VAR, 그랜저 인구관계 분석, 아파트 매매 지수, 지역 특적 특성이 좀 미흡했다고 홍종진 2021년 개선 방안, 김효진, 조인창 이렇게 쭉 선행 연구들이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은 그 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정책 분석으로는 제가 가설을 일단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설 2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 내용을 표 이와 같이 개발 규제, 거래 규제, 조세 금융 규제, 그다음에 공급, 주거 안정 이 5가지를 분류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서양 연구들을 중에서 이렇게 이제 정책을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정책 내용, 그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개발 규제와 거래 규제 이렇게 했고. 그것이 해당되는 달에 그 정책에 그것을 그 숫자로 1로 표시해서 전체 몇 번 정도가 지금 됐는지 보시면은 개발 규제가 강화가 된 게 뭐 8번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규제가 9번, 8번, 그 다음에 금융 규제가 8번, 공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 2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있는 발표 숫자가 나와 있죠. 9번, 8번, 8번 있고 수도권에서는 하락된 그 월별로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수도권에서 4번 개발 규제가 9번 나왔을 때 4번이 하락되었고 서울이 5번, 인천 6번, 경기 3번 이런 식으로
그 거래 규제가 나왔을 때 9번 발표가 나왔는데 수도권이 7번, 서울이 7번, 인천 7번, 여성 7번 비슷하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조세가 발표됐을 때 강화가 됐을 때 8번 그 강화가 됐는데 발표가 됐는데 수도권에서 7번, 서울 7번, 인천 7번 이렇게 비슷하게 거래 규제하고 비슷하게 좀 나왔고 결과가 동국은 8번 발표가 됐는데 수도권 4번, 서울 5번, 인천 6번, 경기 5번. 그다음에 주거 안정이 8번 중에 수도권 3번, 서울 4번, 인천 5번, 경기 3번.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 거래 규제하고 금융조세 규제가 나왔을 때가 강화가 됐을 때가 가장 수도권 아파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1, 그 앞에서 봤던 그 가설 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매매 가격의 보합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표 3이 이제 일단 지금 다음 장이 제가 안 보이는데 표 3을 이제 보시면은 대책 발표 중에 그 중감률을 좀 나타냈고요. 2017년도 아파트 매매가격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였고 17년도 12월 13일 대책 발표 후에 3, 4개월간 전월 대비 하다가 2018년 5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7, 8월에 매매 가격이 매월 10% 이상씩 급등을 하게 되고요. 2018년 9.13 대책 이후 6개월 정도는 또 매매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을 하였고 19년 3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 6월까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 있었고요. 2019년 8월 8.12 대책 이후에 다시 6개월 정도 또 하락 또는 보합 안정하다가 2020년 5월 15%, 6월 최고치 20%까지 급등하는 그런 시기였고 2020년 7.10 대책 후 3, 4월간 다시 또 하락하게 됩니다. 보합도 하락하다가 11월, 12월 상승 후 2021년 4월 8월까지 지속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제 5년간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는데 문제는 이제 상승 시에는 단번에 10% 이상씩 크게 증가했고 전체로 지속적인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검증 2, 가설 2에 대한 검증 2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검증이 됐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요 이제 그 매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가격과 그다음에 이제 그 월별 그 달과 그 전달에 대비해 가지고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나타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거래 규제에 대한 그런 그 월별 대표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2022년 3월까지 제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 시사점을 알아보자 하였고요. 분석 방법으로 이제 앞에서 봤듯이 아파트 매매가 증감률, 파악하여 보합도 하락한 것을 파악하여서 가설 검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나타났고요. 검증 1 아파트 상승기에 정책 발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보합도 하락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래를 규제하거나 금융규제, 조세 강화 발표 후에 영향이 컸고 다만 검증 2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그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영향력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못 갔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26번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는 못하였고 2020년 9월 파이낸스타임즈는 1년간 전 세계 55개국이 평균 집값 상승률이 9.2%였고 이는 이제 2004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가장 큰 폭 상승이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는 그런 명목 상승률이 16% 이상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였고, 즉 문재인 정부 시기 전에 세계적인 부동산 상승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적인 이제 양적 완화와 유동성 증가, 국민 거주 여건과 편리성과 안정성 추구, 정당한 투자 자산으로의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판단해서 균형적이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했다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자산시장과 부동산시장이 거품이 전 세계적인 이제 경기 둔화,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융위상과 재정 기축 등 단기간에 꺼질 수 있다는 데를 대비해나가고,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규제를 완화한 정책을 펴서 단기적인 충격을 이제 피하고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또한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시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시장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표하고요. 본 연구의 한계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지표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가 있고, 객관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정책 영향력 크기와 폭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킬 기간이 아마 그 발표 날짜와 이 오차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연구에 포함될 부분이라고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